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8월 기준금리 인하 드디어 시작되나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뭘 보고 미리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시장금리를 보고 미리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기준금리는 어떻게 되냐? 자, 시장 금리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는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도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내려갈 것이다. 시장 금리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는 계속 완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도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조금씩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과거 2008년과 2009년도와 유사한 시기로 보인다 라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자, 기준 시장금리 역전현상 7개월 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SBS 2023년 1월 18일 기사가 떴어요.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새해 들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통화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시장금리는 이제 고점을 찍고 꺾이고 있는 와중인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시장금리고요. 이게 기준금리예요.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시장금리가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통화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금리를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바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오는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지난 13일 연 3.365%로 마쳤습니다. 3년물 금리는 어제에도 연 3.484%로 집계되면서 4월째 기준금리 3.5%를 밑돌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금리가 꺾이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를 따라오면서 결국 기준금리도 인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3년물뿐만 아니라 국고채 2에서 50년물 금리가 모두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금리를 따라서 기준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자, 김명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국내 채권시장 현상을 보면 투자자들은 연내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지금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시장과 기준금리 역전이 5거래일 이상 지속한 사례를 보면 이달까지 12차례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처럼 기준금리 인상 시기이거나 또는 동결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시장과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빚어진 사례는 2008년 3월에서 4월, 2010년 2월에서 6월, 2019년 3월에서 6월 등입니다. 자, 제가 PPT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가 과거 2008년과 2009년 그 사이와 유사한 시기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정확하게 지금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2008년 3월 전후 당시 상황을 보면 1월 경상수지 적자가 26억 달러에 육박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경기 불안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자, 지금하고 매우 흡사하죠. 한국은행도 2월 금융통화위원회의 매파적 입장과 달리 경기 하방 위험 확대를 강조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자, 그러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국채 3년물 금리는 3월에 6영업일 연속, 4월에는 18영업일간 기준금리를 밑돌았습니다. 자, 지금하고 비슷하죠? 한국은행은 그해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나서 10월에 인하 기조로 돌아서 0.25%포인트와 0.75%포인트 내렸습니다. 자, 결국 시장 금리를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얘기죠. 이때도 금리 역전이 처음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정책금리 기조가 인상에서 인하로 변경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1월 달에 우리도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7개월이면 언제요? 올해 8월입니다. 올해 8월. 8월에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에서 이제는 인하 기조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 기사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16년에도 2월부터 넉 달간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했고, 한은은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유지되던 2019년 3월 말 3년물 금리가 연 1.714%로 당시 기준금리 연 1.75%를 밑돌았고, 한은은 그해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결국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내렸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 3년물과 기준금리가 역전폭은 최대 0.35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종합하면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8번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때 빚어졌고, 3번은 수개월, 3에서 7개월 후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했습니다. 과거 2008년과 2019년 사례에선 직전까지 금리 인상 기조에서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시기란 얘기죠. 그죠? 수개월 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개월 뒤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봤을 때.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성장 우려와 물가 하향 인식, 금융 안정 위험을 이전 대비 강조했습니다. 김명실 연구원은 현재는 과거보다 물가 수준이 높고 한은의 물가 목표치 2% 진입도 당장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시장 예상대로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0.25%포인트 빅 스텝으로 줄이고 1분기 안에 통화 긴축 사이클 종료와 경기 둔화 전망이 공존한다면 국내 통화정책 운영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반기 시장금리를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결국에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김명실 연구원이. 자, 그러면서 과거 금리 역전 이후 기준금리 인하 때까지 3에서 7개월이 걸렸다며 이번에는 3개월 후 금리 인하 단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7개월 후에는 대내외 여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7개월 후는 언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8월이다. 올해 8월. 올해 8월부터는 기준금리가 이제는 인상 기조에서 인하 기조로 변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결국 우리는 기준금리가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시장금리를 통해서. 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대출이자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언제 도대체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금만 진 채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준금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시장금리를 보고 앞으로 돈이 어디로 몰려올지 그 길목에 먼저 가 있다면 그 후에 기준금리 인하가 됐을 때 기준금리 인하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준금리 인하가 된 후에 여러분이 먼저 선점하고 있는 그 길목에 돈을 들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먼저 선점하고 있던 여러분의 주머니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돈의 흐름을 읽고 먼저 길목을 선점하는 그런 투자를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을 내려면 이처럼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돈의 흐름을 미리 읽고 돈이 오는 길목에 미리 내가 가 있는다면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길목을 선점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런 성공한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